12월 아니다. 날짜 말하지 말아야지. 나중에 써먹어야 되니까. 내가 불안한 거는 지금 녹음이 제대로 되느냐인데 되겠지. 예, 되겠지. 자, 오늘 센수학 하겠어요. 지수. 예, 지수 파트 센수학 개념 설명은 다 했으니까 이제 몇 가지 중요 유형으로 들어가서 중요 유형들 좀 짚어보도록 합시다. 뭐니 해도 첫 번째 중요 유형은 우리 왜 함수 정의할 때 기억나요? 함수 정의 같은 거 할 때 함수란 이런 거 있잖아. 함수란으로 시작되는 어떤 내용들. 이러이러한 건 함수가 된다. 이러이러한 건 함수가 안 된다. 정의역이란 이런 것이다. 공역이란 이런 것이다 하는 개념 쪽인데 그런 개념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괜히 4점짜리 다 맞아놓고 앞에서 개념 묻는 2점짜리, 3점짜리 맨날 틀리고 해도 결국은 하나 맞는 대신 하나 틀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정리해 두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이런 문제가 되게 중요하죠. 다 아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질문하면 또 헷갈려요. 61번 봐봐. 다음 중 옳은 것은 64의 세제곱근은 3제곱근 64 뿐이다. 아, 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이거. 그지? 원래 저렇게 질문 안 하는데, 이다, 그냥 이렇게 뿐을 빼고, 이다로 이렇게 하면 헷갈려요. 다르게 질문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념 시간에 이야기했던 A의 N제곱근과, 근과 N제곱근 A의 차이를 질문하는 거죠. 요 기호는 세제곱근 64예요. 세제곱근 64. 그리고 또 그래서 제가 실체가 뭔데요? 라고 질문을 하면, 64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이네.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64의 세제곱근 중.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세제곱근이라고 말하는 이 세자에 이미 정답이 들어있다고. 세제곱근은 3개여야 되는 거예요. 3차 방정식의 해니까 3개여야 하는 거예요. 4제곱근은 4개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뿐이다라든지 아니면 저 뿐도 빼고 그냥 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전부를 말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건 틀린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고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수연아, 이거 어떻게 반박할래?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라는 명제. 내가 지금 답을 말해줬잖아. 서명은 틀렸어. 그냥 어떻게 반박할까?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고 싶었던 건 네가 이거를 발예로 들 건지 아니면 원리로 반박을 할 건지 두 가지 다 가능한 얘기예요. 보통 이제 틀렸다라는 것을 말할 때 제일 쉬운 건 발예죠, 발예.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애 그냥 뻑하고 보일 텐데. 누구야?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예 이래가지고 발예가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3번 거듭제곱 마이너스 8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제일 쉬워. 근데 요거 말고 x의 세제곱 이퀄 마이너스 8 이라는 것 중 실수인 것의 개수라고 하면 이거는 y 이퀄 x 세제곱의 그래프와 기억나요? 좌변 y 이퀄 x 세제곱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8의 그래프. 그러니까 지금 이 발예가 너무 쉬운 발예였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을 수 있던 거지. 여기가 마이너스 7만 되어도 그 말 못할 거 아닌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론으로 반박하는 거지. 이론으로. 그래서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8의 그래프가 봐라, 교점을 가지지 않느냐. 이 마이너스 8 뒤에 있는 상수가 음수건 0이건 양수건 상관없이 무조건 한 점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 실수인 것은 반드시 한 개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이야기는 없다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얘가 홀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요. 홀수이기 때문이다. 세제곱근 했기 때문에 실수인 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4제곱근이나 6제곱근 같은 경우 실수인 것이 없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있어요. 이런 애가 그렇죠. 3번 8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했을 때는 이게 짝수이기 때문에 이 4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짝수이기 때문에 여기가 요 8이라는 이 대상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달라져요. 바로 요거의 이제 어떤 대응 그래프인 요 녀석의 이야기죠. 요거 y는 x 4제곱으로 대표되는 짝수들, 짝수들에서 요것이 이제 a가 양수에 걸리냐 a가 음수에 걸리냐에 따라 a가 음수에 걸리게 되면 실수인 것은 없게 되고 짝수인 것에 걸리면 반드시 2개의 실수를 내놓죠. 그래서 이 말도 틀렸어요. 8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4제곱근 8 뿐이다?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8이 됩니다.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 3번 틀린 것까지 확인을 했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나왔다. 이제 이론으로 저걸 하라는 소리죠. 대응을 하라는 소리죠. 3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한 개이다. 좀 전에 얘기한 거예요. x의 n거듭 제곱이 3이 되는 그 x들을 3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 n이 홀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를 가집니다. 요런 그림에다가 이렇게 걸어주면 어떻게든 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4번이 옳은 이야기. n이 짝수일 때 마이너스 4의 n제곱근, 이건 이제 x의 짝수 거듭 제곱 이퀄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대표 그림을 요걸로 그려놓고 요 마이너스 4가 아래 음수에 걸려있는 이런 형태죠. 이렇게 되면 저기 보시다시피 교점이 없어요. 그래서 실수인 것은 2개이다가 아니라 없다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고 이런 식으로. 참고로 얘기하면 이 정도 개념 질문은 5개가 그나마 쉬운 거였어요. 이거 헷갈리게 낼 수 있습니다. 헷갈리게 내는 사례들도 꽤 많았고, 그러니까 저런 식의 질문들에 조금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 다음을 계산하시오. 마이너스 걔는 이런 얘기도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이게 제일 걱정되는 게 고등수학 하에서 집합에서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 이 중에서 조건제시법을 제대로 읽어내는 훈련이 안 됐거나, 훈련이 안 된 건지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무시했거나 자꾸 선생님이 해석해 주는 것만 본 거지. 저 집합을 자기 스스로 해석을 해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해석해 주는 것만 읽고 이제 곧 해석을 해주면 그제서야 자기가 대답해 놓고 난 맞았어요, 나 알아요, 저거, 이렇게 하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진짜 쉬운 얘기거든. 진짜 쉬운 얘기인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저거. 근데 이게 그러면 거듭제곱근 또는 지수의 이론을 몰라서 못 알아듣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원인이 딴 데 있다는 거야. 이 단원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자기가 이제 내신에 나왔는데 틀렸어. 틀렸으면 본인이 지수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거듭제곱근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다시 돌아가서 훈련해야 될 것은 집합이라고요. 요런 게 내가 우려가 되는 거야. 계속 1학년 때부터 누적분인데 1학년 때 어떤 구간을 보완하지 않고 또는 계속 무신경하게 넘어가다가
어디가 빵꾸인지도 모른 채 이제 계속 수학이 안 돼, 수학이 안 돼 하고 이게 왜 수학이 안 되는가? 언어가 안 되는 거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두 개가 다 조건제시법이죠. 뭐 원소나열법으로 쓰는 거야. 뭐 당연히 보면 알아듣는 거고. B에는 절대값 A들이 모여 있다. 절대값 A들이 모여 있다. 그런데 그 바의 오른쪽은 이제 조건이니까 A는 요 집합 A의 원소인 녀석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B 집합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스스로 잘 번역을 하면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값 마이너스 3도 3이고 그냥 3의 절대값도 3이니까 사실은 이 안에는 2와 3의 원소가 이렇게 원소나열법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에는 이렇게 4개의 원소가 있고 B에는 이렇게 2개의 원소가 있는데 C에는 X들을 모아놓겠다라고 했어요. X들을 모아놓겠다. 근데 X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B제곱근 A로 만들어진다. B제곱근 A를 모아서 C의 집합을 만들겠다. 근데 여기 제곱근, 거듭제곱근에 해당하는 B는 이 집합 B의 출신이고 요 루트 안에 들어가는 요 숫자는 A 출신이다. 그런 애를 모으면 집합 C에는 몇 개의 원소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들어갈 자리가 2군데고 여기 2개의 원소, 여기 4개의 원소니까 이론상으로는 4 곱하기 2잖아요. 조합을 만들어 보면 그래서 이게 4 곱하기 2는 8 해서 틀리라는 문제죠. 왜냐하면 이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원칙 중에 이 B가 홀수인 경우와 짝수인 경우가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애가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홀수인 경우에는 여기에 양, 어떤 아이도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가 2 이상의 4 이상의 짝수일 경우에는 음수는 못 들어오고 양수만 들어와야 그것이 정의가 된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홀수인 3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즉 이게 3인 경우에는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가능하지만 여기에 짝수인 2가 들어오게 되면 그렇지. 2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는 양수 2, 3밖에 못 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가 2면은 그냥 루트라는 소리인데 음수를 넣어도 우리 i로 쓸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수 전체의 부분집합 C라고 했어요. 실수 전체의 부분집합 C. 그러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뽑아서 집합을 만들었다 했으므로 C 안에 허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요 안에 음수가 못 들어옴을 이용해서 답이 6개로 나오는 그런 문제다. 알겠죠? 이런 잡스러운 것까지 내가 지금 다 설명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자, 이거는 지난 개념 설명할 때 강조했던 녀석이에요. 아니, 강조한 게 아니라 내가 아예 예시 문항을 보여줬던 애예요. 무엇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함수화시키겠다는 거지. 그때는 내가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a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성아 이거는 고정불변에 언제나 모든 문제가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를 하나 약속해 준 거라고. 지금은 요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내가 요거 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내가 요거에 득을 좀 봤다 그랬지. 요렇게 하는 거에. 고등학교 때. n이 짝수냐, n이 홀수냐. a가 양수냐, a가 0이냐, a가 음수냐에 따라 2개, 1개, 0개, 그리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1개. 이렇게 요것에 도움을 좀 받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써놓고 이제 하면 되고요. 주 관심사가 다르다 그랬지. 요렇게 하면 x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그러면 n제곱근 할 때의 여기 요 자리. 요 자리에 우리의 관심사는 짝이냐 홀이냐가 관심사라 했고, 요 녀석은 x의 할 때 그 대상이니까, 숫자 상수 대상이니까 양수냐 음수냐가 나의 관심사라 했다. 그래서 단적으로 얘기하면 n이 홀수가 되면 이게 a에 무관하게 1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관심사 중 n자리에 홀수가 들어가 있는 케이스를 생각하면, 이게 홀이고 이게 홀이니까 얘는 그냥 루트 3이 양이야 음이야 이게 상관없어요. 이거 5도 그냥 무조건 1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짝이고 양이다. 2, 3이지만 2에 대해서 내가 갖는 관심사는 너 짝이야 홀이야. 3에 대해서 내가 갖는 관심사는 너 양이야 음이야 이거거든. 짝이고 양이니까 이거는 2가 되는 거고, 짝이고 음이니까 이거는 0이 되는 거다. 이게 지난번 예시를 들어줬던 그 문항하고 똑같은 문항인 거예요. 한 번 더 본인만의 방법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이 4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했어요. 요거는 고민할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근데 맨날 질문할 거니까 그냥 지금 얘기를 해둘까? 좋아. 어차피 영상을 찍는 거니까 생각하는 시간은 잘라놓고 하면 되지. 자, 스탑, 고. 영상에는 이제 스탑 다음에 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여기 보세요. 다른 말 말고 이거 n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n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인데 음의 실수. 어딜 봐야 되냐면, 그러니까 뭘 연상하느냐에 따라 이게 어떤 건 쉽고 어떤 건 어려워. 졸면 들을 수가 없고, 지성아, 뭘 연상하냐면 이걸 연상해야 돼요. 이걸 좀 전에 그 그림, 그러니까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위치나 개수나 이런 거는 다 이 그림과 관련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n이 짝수일 때의 녀석이고 이게 n이 홀수일 때의 녀석인데, 일단 실수가 있다라는 건 홀수에서는 무조건 실수인 것이 있고, 짝수에서는 a가 양수여야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 음의 실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n이 짝수일 때는 이 a가 양수가 되어서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음의 실수를 말하는 거예요. 0의 왼쪽에 있잖아. n제곱근 중,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런 애죠. 그리고 홀수일 때인데, 이게 이제 all or nothing처럼 짝수일 때는 일단 양음을 모두 가져야 음의 실근이 존재하는 거고, 음의 실수가 존재하는 거고, n이 홀수일 때는 a가 이렇게 아래쪽에 있어야만, a가 음수 쪽에 있어야만, 여기서는 a가 양수 쪽에 있어야만 요 녀석이 n제곱근 루트 a가 되는데, 그게 음수라고. 알겠어요? 요 두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상황을. 그러니까
뭐니 뭐 어떻게 얘기를 해도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이 n 2부터 10까지의 n 중에서 짝수 파트와 홀수 파트를 갈라야 되는 거야. 2, 4, 6, 8, 10인 애와 3, 5, 7, 9인 애의 차이죠, 차이. 그래서 2, 4, 6, 8, 10 하고 n이 이제 짝수가 됐을 때, n이 짝수가 됐을 때는 A에 해당하는 그 아이가 양수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양수이면 음의 실근을 갖는 거죠. 그걸 음의 제곱근이라고 해요. 저 A가 누구냐? 그 A가 공교롭게도 이 N에 의해 그대로 영향을 받아버리는 바로 이 녀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지. 이해됩니까? 내가 n이 짝수, 즉 2, 4, 6, 8, 10인 경우와 두 번째 n이 홀수, 저기로 얘기하면 3, 5, 7, 9 이렇게 네 가지일 텐데 이때 뭘 기대하냐면 이쪽에서 A에 해당하는 녀석이 양수여야만 음의 실근을 갖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A가 양수이기를 바라는데 그 양수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의 그 대상이 누구냐? 얘라는 거야, 얘. 그러면 나의 그 n에 따라서 이 녀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바로 알겠네. 아주 간단하게는 2, 4, 6, 8, 10 한 번씩 넣어보면 돼요. 그냥 단순하고 무식하게. 그래서 2 넣었더니 너 양수니? 4 넣었더니 너 양수니? 6 넣었더니 너 양수니?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정호야, 물어보면 되겠지. 근데 그러면은 그거 5개니 망정이지 이걸 한 50개로 늘려놓으면 되겠냐.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때를 대비하여 뭘 해보냐면 n이 얼마일 때 이 녀석이 양수인가 음수인가를 잘 보세요. 이렇게 만들면 또 함수예요. 또 함수. a는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7n 마이너스 10 이렇게 함수라니까. 종속변수, 독립변수. 종속변수, 독립변수. 게다가 이 녀석 이거 인수분해 되지 않니? 마이너스 괄호 열고 n-2, n-5 이렇게 해요. 인수분해 돼요. 그러니까 세로축을 A축으로 잡고 가로축을 N축으로 잡고 2와 5에서 근을 갖는 이렇게 생긴 위로 볼록의 2차 함수를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수연아. 그러니까 굳이 이런 짓을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돼. 다 때려 넣어보면 돼. 근데 이렇게 그려보면 있잖아. 내가 이제 점선으로 표시한 이유는 저게 n이 실수 전체가 아니니까 그런 거고, 요렇게 놓잖아? 그러면 4, 2, 3, 4, 5니까 3, 4, 5니까 짝수 중에서 이 아이를 양수로 만드는, 이 A라는 대상을 양수로 만드는 유일한 짝수가 바로 이 4에 해당하는 점에 있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요 축을 중심으로 위가 양수고 아래가 음수일 거 아니냐. 알아듣고 있니? 그러니까 잘 봐봐 얘들아. 잘 봐봐. 짝수가 2, 4, 6, 8, 10이 있는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2를 저기 넣어보고 4를 저기 넣어보고 6을 8을 10을 저기 넣어봐서 이게 이 계산의 결과물이 양수이면 우리가 원하는 음의 거듭제곱근을 가진다 라는 거였어요. 양수이면. 그런데 이 덩어리가 이 5개에 대하여 양수가 되나 음수가 되나를 다 확인해 보는 것이 아니라
2를 넣어보면 0이다 를 확실하게 그냥 눈으로 보는 거야 지금. 4를 넣으면 위로 떴으니까 양수이다. 얼마인지 몰라. 그냥 위치가 양수라는 것만 아는 거야. 안 넣어봤어. 그리고 2 넘어가서 이제 6, 8, 10 이렇게 되면 X축 밑으로, 가로축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A가 음수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n equal 4일 때만 이렇게 되고 여기가 n equal 0일 때가 되는 거고 그 밑에가 n equal 6일 때, 8일 때, n equal 2일 때, 6일 때, 8일 때, 10일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유일한 답이 n equal 4이고 같은 그림을 그대로 이용해서 이번에도 아니 사실 이 그림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이제 여기다가 또 뭔가 한바탕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나의 관심사는 홀수. 예, 홀수는 거꾸로 뭐가 관심이냐면 이게 n이 홀수가 되면 a에 해당하는 값이 음수여야만 교점이 음수에 생겨서 음의 제곱근을 갖는다.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갖는다. 라는 얘기니까 3 양수라서 안 되고 5 0이라서 안 되고 요 밑으로 내려가는 7과 9만이 음수 값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4만 되고 저기서는 7, 9만 되고 이렇다는 얘기다. 야, 이게 얼마나 들어간다 모르겠다. 이게 사실은 본인이 이런저런 애를 되게 많이 써봐야죠, 이거. 예, 많이 써보고 막 이 짓도 해보고 저 짓도 해본 다음에 지금 내가 얘기하는 어떤 구간 이야기의 흐름 중에 어떤 구간을 내가 저 생각을 못했네 이렇게 깨달음이 와야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개념 문제입니다. 자, 다음 요거 내가 개념 수업할 때 니들한테 얘기한 이 거듭제곱근과 지수는 수능 기준으로 얘기하면 10중 8, 9은 2점짜리 문항이다. 그 2점짜리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에 연산. 간단히 하시오. 수능 제일 앞 페이지에 나오는 그 문제 중 하나가 이걸로 출제된 적이 많죠. 이걸 정리하거나 아니면 지수를 정리하거나 아니면 이제 로그 연산이 있어요. 로그 연산. 로그 연산 훈련을 시키거나 뭐 이런 식인데 나름 자기 그 숙련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거는 누가 못 키워준다고 그랬죠. 덧셈 뺄셈 연습하는 거를 누가 이렇게 실력을 키워줄 수 있는 선생님을 어디 가서 찾으면 나한테도 좀 알려줘요. 나도 좀 배우게. 근데 안 돼요. 결국 본인이 투자한 시간이야. 이거에 대한 연습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꼭 투여하는 시간대, 그 시간의 두께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거고 굳이 뭐 이렇게 그래서 건을 하나 이야기하자면 거듭 제곱 근의 연산 법칙이 있고요. 지수 법칙이 있죠. 예, 거듭제곱근의 연산법칙은 n제곱근 n제곱근 b가 n제곱근 ab가 된다. 요따무니 것들이에요. 여러분 개념서에 나와 있죠. 지수법칙도 역시 마찬가지. a의 m제곱 a의 n제곱 둘이 곱하면 m 더하기 n 지수가 더해진다. 요 시리즈들이에요. 4개. 여기도 4개 저기도 4개. 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재밌는 거는 요놈의 연산을 이걸로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이 거듭제곱 근이니까 거듭제곱 근으로 연산을 해내겠다 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유리수로의 확장, 지수의 유리수로의 확장에서 a의 m 분
n분의 1이 있다. 그러면 이게 n제곱근 루트 a와 같은 거다. a에 n분의 m이 있다. 요거 좀 헷갈려, 얘들아. 초반에는. 이게 초반에는 m이 1로 가는 건지 n이 1로 가는 건지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나는 어떻게 기억을 했냐면, 오른손으로 요 분모를 이렇게 톡 치는 상상을 해요. 예, 오른손으로 이 분모를 툭 치면 얘가 딱 튀어나가잖아. 얘가 딱 튀어나가면서 제곱근이 되고, 그럼 위에 있던 애가 이제 덜커덕하고 내려오면서 A의 거듭 제곱이 되는 요런 상상을 좀 해요. 그래서 안 헷갈리게. 마치 이렇게 그 블럭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놓고 밑둥탕 치면 이렇게 덜커덕하고 한층 내려오듯이, 예, 그런 상상을 하면 얘가 제곱근으로 가는지 얘가 제곱근으로 가는지 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요게 있기 때문에 지수학장에서는 얘가 얘와 같다는 걸 이용하지만, 이런 연산에서 얘를 지수로 바꾼 다음에 지수 법칙을 쓰겠다. 가능해요. 예.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충분히 연습했다. 이것도 연습하고 다 했다. 예. 이쪽도 해보고 이쪽도 해보고. 그러니까 아주 성심성의껏 검산을 위해 거듭제곱근으로 한번 간단히 해보고, 지수로 다 바꿔가지고 간단히 해보고, 이렇게 두 결과가 똑같음을 딱 확인하고, 이 정도의 연습량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는 어떻게 하냐면, 대개는 섞어요. 예, 두 개를 섞어요. 어느 단계까지는 제곱근으로 가다가 지수로 확 바꾸거나, 예, 자기가 헷갈리는 장면에서는 지수로 바꿨거나, 그냥 거듭제곱근으로 연산이 가능한 건 연산해 버리거나. 이게 상황을 보면 알거든. 어느 거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게, 예, 보여. 이건 제곱근이 빠르겠다. 이건 지수로 변환이 빠르겠다.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3학년 말미에 가면 섞었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예. 자기만의 방법. 누가 옳다 그러다가 있을 수가 없는 애니까 알아서 하시고, 주의사항 중에 한 가지는 뭐 간단한 주의사항으로는, 여기 루트에 아무것도 없으면, 루트는 있는데 루트에 아무것도 없으면 2가 생략된 것이므로 이 바깥에 있는 4승근과 이 제곱을 합치면 반드시 8제곱근 x 이렇게 써주어야 한다는 거. 얘랑 곱할 때 4 곱하기 1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1이 아니고, 2가 생략된 것이다. 그래서 4 곱하기 2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주의사항이고, 그 다음에 요런 게 있어요. 이 사례로 봤으면 좋겠는데 없네. 내가 그냥 사례를 하나 들어줄게요. 이게 거듭제곱근 연산을 막 하다 보면, 거듭제곱 그 연산 법칙 중에 4번이 np 승근 a의 mp는 요 공통인수를 이렇게 나누고 n제곱근 a의 m승이다가 있어요. 이렇게만 보면 어려움이 없죠. m도 다른 문자고 p도 다른 문자니까 약분한다라고 쉽지만, 이게 이제 실제 사례로 등장을 했을 때는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자, 4제곱근 6의 6승이야. 지성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다고,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여기 4 곱하기 2에서 2를 날리고, 그죠? 예, 6은 2 곱하기 3에서 2를 다시 날리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쓸 때 여기가 2가 등장을 하면 2 제곱근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루트 6의 세제곱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요런 측면 하나. 또 하나는 근데 있으면 감정돼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선생님이 뭐 용서를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없는 기호를 만들어 쓰는 건 안 되는 거지. 예. 이런 기호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가장 헷갈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전 얘기야, 예전 얘기. 예, 고등학교 때 이야기. 나 혼자 독학할 때 이야기. 예. 차분히 생각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이게 사람인지라 빨리빨리 계산하고, 정호야, 네가 이제 대답을 할 거야? 예. 빨리빨리 대답을 왜, 정호, 이씨. 정호 어머니, 정호가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접니다. 영상 어머니께 보내버릴 거야. 이게 빠른 계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이제 지운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지우면 이게 루트가 살아버려요. 이렇게. 예, 이런 거 주의. 이런 거 주의. 방금 전에 봤지만 연산 후에 2승이 남아 있어야 그게 루트예요. 그리고 얘는 4가 지워진다는 뜻은 아예 제곱근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알겠냐? 여기가 1이 된 거잖아요. 1이. 그럼 1승근은 사라진 거예요. 1승근 루트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반사적으로 그 분수, 약간 유리수식으로 해가지고. 그치. 그래서 이거를 3의 4분의 12승으로 바꿔서 요렇게 하는 습관이 그때부터 생기긴 했어, 내가. 근데 뭐 언제까지 이렇게 당할 수 없으니까. 예, 언제까지 그럼 이거 무서워서 제곱근의 법칙을 쓰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도 헷갈리는 건 훈련을 통해 극복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해요. 예, 바다다다다닥 계산한 다음에 이게 이제 보통 맨 앞에 이제 내신으로 쳐도 맨 앞에 나오거든, 이게. 그러니까 후다다다닥 해놓고서 그것 때문에 틀렸어. 이런 일이 너희들은 경험하지 않도록 않기를. 자, 그 다음에 지수가 정수인. 이게 이제 지수의 확장들 이야기죠. 확장들 이야기 중에 뭐 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해보는 것들이고, 한 번만 경험하면 사실은 그 자기가 찐으로 내 노력에 의해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다가 알게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냥 첫 번째 경험이면 충분한 그런 문제 유형들이 있어요. 이런 거. 이거 번분수로 고쳐서 푸는 거거든요. 이거 두 개 번분수로 고쳐서 만들어 보면 얘랑 통분이 돼가지고 1로 지워지고 얘랑 통분이 돼가지고 1로 지워지고 이렇게 해서, 예. 아는 사람들은 그냥 답이 바로 2야, 저거. 아는데, 예, 그 정도인 거고, 요런 것도 역시나, 여기 있는 마이너스 2승과 마이너스 4승, 6승, 8승, 10승을 전부 번분수화해서 통분한 다음에 계산을 하면 이렇게 지워질 것들 지워지고, 결국 6승만 남아가지고 저거를 간단하게 풀 수 있다. 뭐 요 정도예요. 그 와중에 이제 이중근호가 나오는데요. 이중근호는 교과과정 외라고 그랬으니까 어지간하면 안 내야 되는데, 이중근호를 교과과정 외니까 쓰지 않아야 된다라는 당위와 어떤 문제에서는 우회로가 있지만 내가 왜 이중근호 쓰면 간단한데 이렇게 있어 또. 예, 그걸 대비하여 나중에 실전 문제 풀이할 때는 이중근호를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수 지수의 연산. 역시나 연산 훈련이니까 이거는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유의할 만한 유형만 좀 보도록 합시다. 네, 봅시다. 핵심 유형에 뭐가 있냐면, 이제 다시 되돌아오는 또 한 번, 또 한 번의 인수분해 공식? 내지는 곱셈 정리? 이거 외우느라고 애썼고, 고생했었죠. 이거 하는데. 이거 하는데 고생을 했었는데, 물론 지금도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거나, 아니면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괄호 열고 a 더하기 b 뭐 이런 거, 이런 시리즈들. 내지는 합차 공식, 흔히 알고 우리 하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등등의 기타 등등의 것들이 다시 돌아와요. 왜 다시 돌아오냐? 사실은 그때 이 거듭 제곱이 자연수의 거듭 제곱, 우리 중학교 때의 지수 안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인수분해 공식이 여기서 멈추는 거지. 사실은 예를 들어서 x 제곱 마이너스 1이 있다. 그러면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 다음에 나 할 거 다 했어 라고 하겠지. 근데 지수가요, 확장을 한다니까? 유리수로 또는 실수로 확장을 해버리면 여기가 다시 x의 2분의 1승 마이너스 1과 x의 2분의 1승 플러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왜냐면 여기 1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승이라는 게 2분의 1의 제곱이잖아. 2분의 1의 제곱이다 보니 다시 두 개로 분리 가능. 근데 그럼 2분의 1은 4분의 1의 제곱이지 뭐.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이걸 다시 또 x의 4분의 1 마이너스 1과 x의 4분의 1 플러스 1로 분리가 가능해요. 영원히 인수분해 가능하다는 거지. 또한 그 정도쯤이 아니라 똑같은 x 마이너스 1을 들고 말이야. 똑같은 x 마이너스 1을 들고 한 번은 x의 2분의 1승 마이너스 1과 x의 2분의 1승 플러스 1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반해 한 번은 세제곱근 x 마이너스 1 괄호 닫고 세제곱근 x의 제곱 더하기 세제곱근 x 더하기 1 이런 것도 가능해요. 3분의 1의 3승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고 1을 요 1이라는 녀석을 3분의 1의 3승으로 보는 것도 내 마음. 2분의 1의 제곱으로 보는 것도 내 마음.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정지, 명령이 없으면 어디까지 한다 내지는 이거 이상은 하지 마라 라는 명령이 없으면 얘네들이 무한확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계산하거나 우리에게 시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재등장한다. 그러면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곱셈 정리나 인수분해를 완벽하게 하고 있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치는 거지. 앞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 다시다. 다시 다 연습. 근데 뭐 반대로 얘기하면 기회일 수도 있고, 1학년 때 빵꾸 났던 부분을 또는 미숙했던 부분을 이걸로 그러면 되찾아 놓겠다 라고 하는 뭐 좋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유형들이에요 저게. 그리고 요런 유형 이미 표준화 시험 A형에서 한번 만나 보셨죠? 요 아이? 요거는 그냥 딱 정형화된, 근데 저게 이제 몇 가지 변형이 있어요. 몇 가지 변형 유형이 있는데 바라볼 때 이제 하는 짓은 맨날 똑같다. A의 X승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승, A의 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승. 요걸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인데 몇 가지 처리법이 있다만 가장 널리 알려진 처리법은 분모, 분자의
같은 것을 곱한다예요. 얼마냐면 A의 X승이죠. 예, 분모 분자에 A의 X승을 곱해줘요. 왜요? 이렇게 말을 하면 니네가 들고 있는 게 A의 2X이지 않냐 라는 거예요. A의 2X승을 들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전개함으로써 A의 2X승을 만들어 주는 것과 얘를 이렇게 전개하면서 역수와 본수가 곱해지니까 이게 1이 돼요. 이런 걸 노리는 거지. 예. 이것도 이렇게 분배하면 A의 2X승 이렇게 분배하면 더하기 1 돼서 이제 여기다가 상수를 집어넣는다는데 이게 가장 표준적인 유형이고 이거 말고도 이제 뭐 몇 가지 변형 유형들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굳이 왜 저러지? 이렇게 너희가 나한테 이제 그런 반문을 할 수도 있는데 내 고등학교 때 경험이야. 내 고등학교 때 경험상 선행학습이 전혀 없고 아무런 유형 문제집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황당함을 아직 기억해요, 내가. 그래서 막 번분수 해보고 막 한참 뱅뱅뱅뱅 돌아서 답 냈더니 해설지에는 위아래다가 AX승을 곱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근데 이제 30년이 지나도 이렇게 또록한 기억들이 있어. 그래서 하는 얘기다. 요런 유형은 겪어봐야 된다. 네. 이런 애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중이야? 이거 난이도가? 요거 있잖아, 요거를 건드릴 때 A의 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승 분의 A의 X의 세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의 세제곱으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A의 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승 분의 하고 얘랑 똑같은 애를 저기 만드는 거지. A의 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승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얘 곱하면 1이니까 A의 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해서 얘와 요거 하나를 이렇게 이제 지워 들어가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가 이제 처음 얘기했던 그 대표 유형이 머릿속에 잘 들어가 있으면 자리 잡고 있으면 그걸 바라보기 이전에 이 트라이를 먼저 해본다는 거지. A의 X승, A의 X승 이렇게. 그렇게 되면 A의 4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승 이건 하나 늘고 이건 하나 줄죠. 그리고 얘는 A의 2X승 이렇게 되고 여기는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들고 있는 게 A의 2X승이기 때문에 요 녀석은 A의 2X승의 제곱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요 녀석은 역수니까 A의 2X승 분의 1로 처리가 가능하고 요 녀석도 저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풀게 돼요. 알겠죠? 이게 그런 유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상유형을 만들 수 있나? 없을 것 같네요. 자, 요것도 즐겨 나타나지는 내신이나 모의고사에 참 많이 나오는데 모의고사에 즐겨 나타나는 는 K 문제죠. 는 K. 원래 풀이는 어떻게 되냐면 3의 X승 은 4의 Y승 은 12의 Z승 하고 이제 는 K 이렇게 등호가 쭉쭉쭉 나오면 걔네를 다 같은 K라고 해보자 라는 거지. 그리고는 이제
지수가 유리수 범위에서 연산이 가능함을 이용해서 옛날에는 이쪽에 있는 x승을 이쪽으로 넘기는 거는 상상도 못 했는데 넘긴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양변에 x분의 1승을 하는 거죠. x분의 1 거듭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건드리면 3은 k의 x분의 1승이 된다. 요렇게 건드리면 4는 k의 y분의 1승이 된다. 요렇게 건드리면 12는 k의 z분의 1승이 된다. 두 가지 효과를 노리는 건데 하나는 지수 연산이라는 게 밑이 통일되어야만 연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을 밑으로 하는 지수와 4를 밑으로 하는 지수를 연결시킬 수는 없어. 그러니까 밑의 통일의 의미에서 K로, 는 K로 놓는다 하나. 두 번째는 질문을 보는 거죠. 질문이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로 돼 있잖아. 그럼 이 식에서 어떻게 하면 X분의 1과 Y분의 1과 Z분의 1이 나타날까를 고민하는 거지. 그래서 연상작용을 하는 거예요. 연상작용. 연상작용을 해서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른쪽 숫자들을 보면 얘가 3이고 얘가 4고 얘가 10이니까 그럼 이거 3, 4 둘이 곱하면 10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게 10이 아니냐. 근데 그게 알고 보면 K의 X분의 1승 곱하기 K의 Y분의 1승이니까 요렇게 된다.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된다. 그런데 12라는 애는 알고 보면 K의 Z분의 1승이므로 결국 K의 밑이 똑같으면 Z분의 1 이퀄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과 똑같다는 말이다. 이렇게. 그래서 같은 두 녀석을 잡아 뺐으므로 0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 문제의 풀이를 잘 기억해 놔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 똑같은 문제가 로그에 나와요, 이제. 로그의 유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로그라는 건 저 지수승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편해. 로그 법칙이라는 걸 쓰고 나면 뭐가 편하냐면 머리가 편해요. 머리가 편하다는 얘기는 그냥 손발이 고생하면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가지고 로그를 배우고 난 후에 수학적 훈련이 좀 안 되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가 등장하면 10이면 10명이 다 로그로 풀어버립니다, 이거를. 근데 손발이 고생한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냐?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면, 머리가 고생을 하면 손발이 쓰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머리를 닫아버리니까 손발이 고생하는 방법으로 답을 내려고 하는데 시간 손해를 보게 된다. 이 문제가 딱 그러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뭐 늘 그렇지만 제일 좋은 건 중도지, 중도. 로그를 쓸 때 로그를 쓰고 지수를 쓸 때 지수를 쓰고 이것들이 잘 병합돼서 이제 사용되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어쨌든 요 풀이를 잊어버리지 않게, 이 방식을 잊어버리지 않게 잘 기억을 해놔야 된다. 라는 얘기까지 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거 뭐 유형 이름을 지수 실생활에의 활용 이래 놨는데 니네가 실생활의 방사성 물질의 붕괴를 볼 일이 있나? 제목 좀 이상하죠? 이런 문제를 문장체 문항 또는 문장제 문항 이래요. 아니지, 그게 문제 제자니까 문장제 내지는 문장체 문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별거 아닌 일 같은데 이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내는 수능 문항이 출제 확률이 또 한 번 100%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핵심 뭘까?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푸는 키워드 또는 아주 대입해서 비교한다.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의 능력, 그래. 그러니까 식생. 주요 능력 뭘까? 식 세우기? 아니면 잘 대입해 본다? 뭘까? K로 넣기? 독해. 그렇지, 독해 중요하지. 예, 맞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건 더 근본적으로 안 쫄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지금 성은이가 얘기한 독해가 당연히 돼야지. 그지? 남의 남이 글을 써놨는데 글을 읽어야지. 글을 읽고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야지. 그런데 그게 되려면 일단 쫄질 않아야 돼. 근데 쫄아. 쫄게 돼 있어. 반감기 나오고 막. 이거 내놓으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알아? 난 문과인데야. 뭐 산성도 좀, 나 문과인데, 반감기. 내가 이걸 왜 봐야 돼? 그러니까, 그게 주먹을 뻗어야 상대방을 눕히지. 쫄아서 있으면 아예 읽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안 쫄기. 쫄지 말고 읽어라. 아무것도 아니다. 응? 정말 쉬운 말이다. 이거 진짜 날로 먹는 4점짜리예요. 이런 거. 이런 말에서 이런 과학적 이론과 뭐 지질학적 상대습도 뭐 별거 다 나오는데 심지어 망원경의 배율 원리 이런 것도 나와. 예. 무슨 말이겠어? 문과, 이과에게 모두 그 문제를 낸다는 건. 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 단어가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뜻이야. 그 이론을 알아야 되냐?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이런 데에서 그냥 내 습관. 난 뭐 이런 거 아니야, 이과라고? 몰라, 이런 거. 예. 왜, 그냥 내 습관은 쭉 나와 있으면 가운데 식만 봐. 가운데 식만 봐. 분명히 중간에 식이 하나 나오게 돼 있어. 희한하게, 정말로 희한하게도 구조가 맨날 똑같아. 식이 있으면 식의 위에 뭐라고 주저리, 식의 아래 뭐라고 주저리야. 이게 돼 있어. 그러면 나는 그냥 식을 먼저 봐. 이렇게. 식을 먼저 본 다음에 여기서 고개를 위로 올려서 여기 나오는 문자를 설명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의 인덱스만 나는 거야. 식품 손상 지수. 너무 길어. 뭐라 그러지? 손상. 핵심어가 손상인 것 같으니까 손상이라고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또 찾아. H 뭐야? H 어디 있어? 예, 습도. 절대 습도가 따로 나오지 않는 한은 그냥 상대 습도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T 있네, T. 이거 뭐야? 예, 기온. 요렇게 인덱스 달아놓고 위는 치우면 돼요, 이제. 그럼 인덱스를 왜 달았냐? 요 식의 아래에 가면 이제 그 자리에다가 뭐 넣을 수치를 준단 말이야. 그 수치를 따라가려고 인덱스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습도가 80, 그러면 이 80이 들어갈 자리는 요 H의 자리인 거지. 그러니까 요만큼을 떼서 가져오면 80-65분의 14 곱하기 1.05에 그 다음에 기온이 30도 여기 30승 이렇게. 네. 의 손상 지수를 G1 equal G1 나 이렇게 한 거야 그냥. 네. 그럼 그 아래 또 뭐 상대 습도가 75 기온이 15일 때 G2는 14분의 75 마이너스 65 곱하기 1.05에 15승 이렇게. 예, 그런 다음에 구하여라. G2 나누기 G1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거 나눠라. 그럼 이거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 그럼 G 혼자 지워질 거 알아서 다 지워지고 연산의 결과물이 우리 눈앞에 있겠죠.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식품 손상 지수가 뭔지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근데 이거 해보면 알겠지만 매번 구조가 똑같아. 그런 식이야. 예, 식이 나오고 식의 위와 식의 아래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이제 문장제 문제는 워낙 타이틀이 기니까, 문장체는 워낙 타이틀이 기니까, 이게 이제 한 문제집당 몇 개 못 보거든? 내가 너희들이 이 누적 데이터가 좀 쌓일 때까지 기다린 다음, 한 두세 바퀴쯤 돌았을 때, 이런 말을 해줄 수는 있어요. 저 반각의 문제랑, 이 문제랑, 이거 확대복사 어쩌고저쩌고, 이랑 비슷한 문제로 또 무슨 필터에 오염물질이 이렇게 오염물질 걸르는 필터인데 이 필터를 몇 장 겹치고 뭐 이런 거 있어. 뭐 또 자외선 차단 유리가 있는데 이 유리를 몇 장 겹쳐서 뭐 또 얼마씩 계속 줄고 뭐 이런 거 있어. 요딴 거 나오면 전부 같은 문제라는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훈련 먼저 되고 안 쫄고 문제 제대로 읽어서 따라가는 그 훈련이 좀 된 다음에 그리고 저 위에 아까 슬쩍 보니까 이거 옥타브 뭐 이런 거 다 같은 얘기예요, 이거. 등비술 이야기. 해줄 수는 있는데, 이제 걷지도 못하는 애들한테 뛰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자, 일단 센수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